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어서 또 좀 부응하는 움직임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할 시간입니다.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이렇게 안색이 좋으신 거 보니까 바른 생활을 늘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내일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어제장 상황 잠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엇갈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 차익거래에 나서면서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2,608에 장을 마쳤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소폭 순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0.7% 상승 878에 마감을 했네요. 자, 매파적 동결을 단행한 연준 그리고 중국의 실물 지표 부진의 혼주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업종 가운데서는 반도체 중소형주가 최근에 AI발 모멘텀 강화에 따른 상승 이어갔습니다. 자,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입니다. 주식 분할 결정 소식에 정규장에도 강하게 튀어올랐던 KG그룹주, 시간 외에서도 그세는 이어졌습니다. 각각 확인해 보시면 9.96%, 3.91%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모습이죠. 최근 매출액 대비 17%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움직인 롯데 시스템즈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9.29% 강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소니드는 손자회사 소니드원 설립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급등했고요. K뷰티 강세로 색조 화장 전문기업 CNC 인터내셔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각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8.24%, 1.2% 강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 쪽에서 여러 섹터의 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줬는데 어느 종목을 오늘 좀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 CNC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색조의 강자. 그렇죠. 네. 색조로 매출의 100%가 나오고 있고 네. 그중에서 60%가 이제 립 제품에서 나오는 회사고요. 사실상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지금 ODM 업체들이 단연 시세를 가장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도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 이전부터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이 고가 라인 부분에서 단기 박스권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좀 사실 오늘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시간 내에서 일단 1%대 상승이 나온 거는 사실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투심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력 자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사실상 특정 이제 브랜드 쪽으로 너무 이제 치중된 것이 아니라 셀럽 기반으로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미 쪽에 대해서 정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쪽 침투율이 굉장히 좀 높죠. 특히나 이제 ODM 쪽에서 중국 비중이 좀 적은 업체들 그리고 일본과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의 좀 큰 폭의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북미 지역에서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해당 부분들에서의 좀 강력한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인데 이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높고 만약에 조금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좀 고통을 받다가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지난 분기부터 좀 더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끝나기는 어렵다. 게다가 계속적으로 매출단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단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K-팝이 굉장히 좀 핫하죠. 우리나라 엔터사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이런 화려함을 보일 수 있는 색조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한방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사갔다라고 한다면 단연 최근에는 이제 색조 쪽을 가지고 가야 네.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와 이제 이런 해외 수출 모두 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3월에 국내 공장에 대한 설비를 또 확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설비 확대에 따른 기대감
기대감들, 그리고 2분기에는 중국 2공장 본격 가동을 또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가동이 잘 되면은 뭐 가동률에 따른 이런 또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3분기 때는 국내 임대 공장을 또 추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몰려드는 수요를 또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네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공장 가동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고가 기초 라인에 비해서는 색조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실적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뭐 네네. 매출단, 영업이익단, 순이익단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뭐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사실 그쪽도 실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본느라는 종목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 역시도 사실 색조 ODM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네. 매출 비중 자체는 기초 화장품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기초 화장품 쪽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후발주자로 원하신다면 그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야 네.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라서 뭐 그런 종목을 접근을 해보셔도 좀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금 색조의 강자 CNC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44,000원에서 46,000원 라인으로 이번에 올라온 가격대 라인 박스권 중반부터 하반까지 조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거든요. 실적주들이 보통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1차 매수 좀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2차 매수는 이쪽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2차 매수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 라인 부분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52,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커버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을 보게 된다면 뭐 목표가는 1차로 52,000원을 추가로 제시를 드리되 뭐 상승 기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매수가 44,000원, 46,000원 선 이야기가 되었고요. 목표가 52,000원 퇴치했을 때는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코스닥에서는요, 기관이 1,263억 원어치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어제장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각각 원전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존재감 뿜뿜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SKC 확인되고 있는데요. 각각 18거래일, 6거래일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MR 헤드셋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LG 이노텍도 외국인 수급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담은 모습이고요. 3.76% 어제장에서도 급등한 모습이네요. 두산밥켓과 전기차 소재 사업 확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애경케미칼까지 외국인이 부지런히 담는 모습인데요. 각각 4거래일, 3거래일 이렇게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LX세미콘, 코스맥스, 현대, 엘리베이가 각각 눈에 들어오는데요. 12거래일, 11거래일, 9거래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차군단의 귀환을 알린 SK하이닉스, 배터리 원소재 사업 진출 기대감을 품은 현대글로비스까지 기관이 담아갔는데요. 각각 7거래일, 3거래일 연속해서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LG이노텍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바닥권에서 조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뭐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좀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아이폰 14의 이연 수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사실 가시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중국에서의 조금 이런 공장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맞춰서 네. 주가의 좀 위치가 많이 내려왔는데 뭐 충분히 좀 이런 Q단과 P단에서의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애플이 최근에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Q단에서의 조금 이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P 곱하기 Q로 이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Q단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P단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고부가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카메라 모델
그 모듈 장착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단에서의 상승 기준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분석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P 곱하기 Q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실적에서는 당연히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판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9월달에 출시가 예정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판이 한 6월달 3개월 정도 좀 선행을 하고 카메라 모듈이 한 2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양산에 따른 뭐 수주라든지 실적들이 좀 장부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뭐 2분기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전장용 자율주행 쪽, 사실 최근에 LG전자가 좀 좋은 흐름들이 네네. 나타났는데 뭐 전장용 쪽에서 전방적으로 그룹사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WWDC에서 이제 MR 신제품이죠. 비전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도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광학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추세를 추적하면서 충분히 좀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 30만 2천 원 라인에서 31만 2천 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로는 35만 원 보고 있고 2차로는 38만 원 보고 있고요. 선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만 2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기관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종목 있을까요? 네,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사실상 네. 최근에 이제 뭐 폐배터리 기업 인수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이 원자재 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워낙 이런 운임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견조한 이제 운송 사업 부분이죠. 그 부분은 좀 견조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기초 광물 쪽에 대한 이런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후반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후속 밸류 체인 단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룹사 쪽 뭐 포스코 쪽도 사실 그룹사에서의 이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현대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글로비스 자체가 21년 뭐 전기차 배터리 용이 뭐 특허를 출원을 했었고, 뭐 이게 이제 또 MPC라는 기업이랑 같이 공동 출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현대 글로비스가 좀 이런 흐름으로 좋게 흘러가게 되면 뭐 MPC라는 기업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채널링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EV 핵심 사업자로서의 부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견고한 수익성 확인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18만 2천 원 라인부터 19만 원까지 약간의 좀 5일선 이격을 좁힐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21만 5천 원 라인대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의 이전에 좀 고점 라인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뚫어줄 때는 이전에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뭐 이전에 엄청 대세 거래량이 나왔을 때보다는 적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만 4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하겠죠?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또 이런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 가시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한다면 맞아. 뭐 네. 최근에 이런 광물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의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단의 관련 이슈들 꼼꼼하게 챙겨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